잘 알고 있어. 재미 자기의 뭔가 나서요. 기다려라 내일 선에 잘하는 줄 요즘에 약속은 재미만 내가 안 좋다. 이걸 또하고 재미있는 걸 하는 것 같아. 재미가 아니 게임 가면 그래서 아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랑 민hu를 안 주시는 분들은 사람이 만나거나 가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하는데 저도 진짜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지가 없는 거 같은 거죠. 생각이 있다. variación. Bien, 지금 이제 그럼 이런 거는 제가 메인 전환하고 나도 그거 나중에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만 그 좋은 걸 그럼 여기서 냉면 지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로 그 끝나고 진짜 생각이 왔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모습을 그렇지 않냐? 이 지금 똑같이 여기다 사용장 때문에 포스트 카드 만약에 이건 다 넣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마 실제 멈추는 직볼 수 있다. 원래는 뭔가 내가 아주 요즘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은 조금 크게 무슨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제 사스가이드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후 과정으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양인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시작할 때 앞서서 저희 손님분이 좀 계세요. 네 분 계시는데 그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송수업 교수님 제자분들이랑 김상현 교수님 제자분들 해서 이렇게 방문으로 잠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명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오늘 듣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질문지를 제가 오늘 오전에 살짝 봤는데 대부분 저희 여기 생활이나 뭐 그리고 연구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연구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담았고, 어떻게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발표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박사후 과정 관련돼서 뭐 여기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박사 과정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석사 과정은 또 어떤지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같이 서칭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시작은 우선 학부 때부터 갈게요. 학부 때로 가면 조선해양공학과를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파도였습니다. 파도였는데 제가 2학년 때부터 학부형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원 생활을 선배님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저희 또 운이 좋게도 이영길 교수님 방에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 연구실 안에는 수조도 있었고 컴퓨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인 수조도 있었고 그래도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 수조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모형성도 저희가 직접 깎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2학년 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교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이제 소규모 작은 과제가 곱하기 웨이브 메이커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웨이브 메이커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보통 예인 수조, 선형 수조로 돼 있으면 제일 앞부분에 그 제일 끝단 거기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터랑 그다음에 그 조역 그 웨이브 메이커를 만들기 위한 판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직접 다 사가지고 뭐 철판집 가가지고 직접 사서 용접해가지고 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스트로크가 되는 이제 그 모터 사가지고 또 그거 달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랩뷰를 그때 처음 배웠는데 랩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볼테이지 집어넣어가면서 이제 그 스트로크를 얼마큼 주면은 선행수적 한 중간쯤에다가 웨이브 프로브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라든가 또 신호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뭐 저희 그때 뭐 공업수학에 나오는 뭐 포리에 변환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때 아 이걸 왜 배웠는가 그리고 인버스 뷰리에는 왜 배웠는가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직접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파도를 밤마다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파도가. 그래서 이 파도를 내가 연구를 좀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제 연구의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웨이브인데 웨이브 관련돼 가지고 그 스톡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스톡스 이론을 좀 어떻게 하면 누메리컬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보고 이 책을 보다 보면서 CFD도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책이 CFD의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그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페릭 교수님이랑 서치저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이 두 개랑 거의 이제 학부 생활 때 거의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CFD로 웨이브를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것들을 저희 또 운이 너무 좋게도 저희 연구실에는 인하우스 코드로 된 CFD 툴이 있었어요. 이나웨이브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그 이나웨이브는 포트란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포트란을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으로 코딩도 하면서 뭐 지금에 비하면은 그렇게 긴 건 아닌데 10,000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다 익혀가면서 그거를 이제 디벨롭하고 뭐 이제 새로운 모델을 집어넣고 그런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책 안에 대부분의 뭐 바운더리 컨디션 집어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스톡스 이론 집어넣는 그런 식들이 다 있어가지고 조금만 수정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FD 툴이 대부분 저한테는 이제 블랙박스였는데 안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숫자들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를 보려면은 어떻게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안에를 내부로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저한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이 두 개 책은 지금도 되게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겁니다. CFD에 관심이 있으시고 웨이브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두 개 책 꼭 한번 보시고요. 이 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이라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웨이브의 캐릭터스틱을 보여주는 식들인데 이런 걸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곱하기 설계한 거랑 그 다음으로 한 거는 자항동력계를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연구실에 이장현 교수님 방이 있었는데 이장현 교수님은 이제 생산 시스템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방 안에 김동주라는 학생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이제 형인데 그분이 카티아의 뭐랄까요 대가시거든요. 책은 그러니까 모든 카티아 책은 다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제 자항동력계 이거 설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이것도 제가 직접 또 공구 이런 거 가가지고 직접 또 사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전에 만들기 전에 이 안에 내부를 기본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카티아로 그냥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카티아를 그 김동주 그 대가분한테 순수 배우면서 이제 좀 카티아 실력을 늘렸고 그래서 자항동력계를 해서 물론 제가 4학년 때쯤에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저는 실제로 쓰는 거는 못 봤고요.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후에 듣기로는 후배님들이 이걸 쓰면서 몇 개 실험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뿌듯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이제 석사
석사가 시작을 했는데요. 석사는 제가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다 대부분 우리 뭐 한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다 대부분 자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또 우리 이영규 교수님이 너무 좋게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무슨 연구를 할까 막 서칭을 했어요. 서칭을 하는데 ITTC라고 있습니다. 저기 인터내셔널 토잉 탱크 컨퍼런스라고 해서 모임이 있는데 그 ITTC에서 벤치마크 스터디를 한다고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웨이브 런업 시뮬레이션을 벤치마크 스터디를 CFD를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서로 이제 CFD2를 비교를 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교수님한테 갔죠. 그래서 가서 저 이제 인하대학교 대표로 인하웨이브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인하우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ITTC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 석사 연구가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화두는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은 좀 저희가 이제 하향 산업이 됐는데 옵쇼어 플랜트 산업이 엄청 활발히 될 때였어요. 이때가 이제 2013년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은 세마이 서비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카타마란처럼 생긴 그 옵쇼어 플랜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에다가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은 파도들이 이렇게 치면은 그 파도가 밑에 바텀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팩트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여기가 부서지고 막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통 웨이브 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웨이브 런업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유책 쪽에서는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실린더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이제 가운데 박아놓고 앞에서 파도를 치면은 여기 이제 웨이브들이 여기 타고 올라가는데 이 타고 올라가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리 서페이스를 정의를 할 때 여기 올라가는 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되게 얇은 층이 갑자기 수직 방향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러분이 뭐 CFD를 쓰시면 스타 CCM을 많이 쓰시고 뭐 안시스 플론트를 많이 쓰시는데 그 두 개의 대부분의 프리 서페이스를 정의하는 게 프리 서페이스는 자유수면을 말합니다. 공기하고 물이 만나는 지점. 이걸 프리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의를 할 때 지금은 다 보프를 써요. 볼륨 오브 플루이드를 쓰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하우스 코드에서는 마커 덴시티라는 방법을 썼고 보프라는 방법은 그때 다 유명했고 다른 거 유명한 거는 뭐 레벨셀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 박정천 교수님이 썼던 거는 마커셀이라는 방법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누가 더 좋다, 뭐 우리가 더 강하다, 약간 이런 추천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ITTC 벤치마크 스터디가 나오면서 다 같이 아마 조선 3사하고 한국에서는 조선 3사랑 그다음에 크리소랑 그리고 대부분의 해양 관련된 기관들은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대학교도 뭐 부산대랑 창원대랑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마린텍이랑 그때 지금은 시테프고 그때 당시에 마린텍이랑 네, 상하이 교통대랑 되게 유명한 대학교들이 다 들어와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팩터들을 비교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실린더 근처에다가 웨이브 프로브들을 쫙 방사형으로 박아내요. 그 다음에 웨이브 프로브를 계측을 한 다음에 웨이브 프로브의 프로파일을 큐리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퍼스트 하모니, 세컨드 하모니, 서드 하모니로 나눕니다. 그걸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저희가 파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사인,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슈퍼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중첩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오더, 두 번째 오더, 세 번째 오더를 합쳐가지고 이제 파도 형식의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톡스 세컨드 오더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웨이브이고 피스 오더는 다섯 개의 그 함수를 합쳐가지고 만든 그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개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1, 2, 3, 4 다섯 피스 오더로 나눠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웨이브 엘리베이션이 변화를 하는지, 어떻게 디프렉션 하는지, 어떻게 리플렉션 하는지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되게 뭐 교수님도 되게 만족해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자리에 발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석사과정 학생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박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런데 막 기가 많이 죽었는데 교수님이랑 또 거기 많이 계시는 원로분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뭐 너무 얘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행사에 가면서 되게 높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게 또 연이 돼서 나중에 제 연구하는 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거는 제 석사 졸업 논문 관련된 건데 이거는 뭐랬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때는 뭐가 유행이냐면은 부가저항을 이제 해결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METC 때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게 이제 EDI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저항을 줄임으로써 이제 추진 효율을 높이는 게 저희의 그때 당시에 유체 쪽에서는 목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 부가저항을 줄이고 싶은데 그 부가정을 어떻게 줄일까를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테마틱하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형 설계부터 좀 바꿔가면서 선형 설계에 따라서 정수중 저항 또는 파도중 저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금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카티아를 그전에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 카티아 배운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선형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인데요. 프로파일에서 여기 보시는 여기를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이라고 여기 프로파일 라인인데 이 프로파일 라인을 폴리노미널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파일을 변형을 시키고 백선 라인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2차 형식, 2차 함수로 바꿔서 이제 이 프로파일들 섹션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플레이어 앵글이랑 너클 앵글이라는 변수를 줘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선형이 이제 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행 랭스에 따라서 그리고 너클 앵글이랑 플레이어 앵글에 따라서 그다음에 워터라인도 그거 두 개가 고려된 상태에서의 선형이 이제 함수로 이렇게 쫙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불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스타 CCM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CCM을 막 쓰기 시작했고 CCM이랑 저희 인하우스 코드랑 두 개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선형이 이제 부가정이 적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오버행 랭스랑 플레어 앵글에 따라서 이 포스 값을 이제 계측을 한 겁니다. 빨간색이 이제 높은 값이고 파란색이 낮은 값인데 오버행 랭스가 이 정도가 나왔고 플레어가 이 정도일 때 부가저항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이제 어떻게 선형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를 시스테믹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을 여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배웠던 사용하는 프로그램 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혀놔가지고 조금 쉽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 여기 있나? 잠시만.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석사를 또 영국에서 또 했습니다. 영국에서 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의 두 번째 은사인 타신을 이제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서 연구를 했던 게 잠시만요.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건 그때 당시에를 뭘 했냐면은 실린더의 주변에 웨이브가 어떻게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저희가 힘을 구하는 게 유체역학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면 실린더에 걸리는 힘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해양공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상위 가번 이퀘이션이 모리슨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모리슨 이퀘이션에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이 실린더는 무조건 실린더여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디버터 조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웨이브랭스는 뭐 이 정도 길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에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CD랑 CM이랑 CD 이제 항력 개수 모멘트 관성 개수랑 이제 항력 개수 이거 두 개를 구해가지고 힘을 구하는데요. 저는 이제 CFD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CFD의 최대 단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럼 돈이 또 많이 들어요. CFD를 쓰는 이유가 실험보다 싸가지고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가 더 비싼 걸 써야 계산이 빨리 나오니까 결국에는 약간 이제 또이또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한 엠파리컬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근데 이미 모리슨 이퀘이션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모리슨 이퀘이션에 살짝 디벨롭된 버전이 FMV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모리슨 이퀘이션은 프리 서페이스를 사실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프리 서페이스를 고려한 모델이 FMV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 엑셀로 딱 하면은 바로 포스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근데 한계가 슬렌더 바디가 한계다 보니까 내가 연구하는 대부분의 이 실린더들은 다 라지 다이아미터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다 라지 다이아미터. 근데 과거에는 왜 모리슨으로 충분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해양 구조물들이 자켓이었습니다. 자켓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실린더가 두껍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부분 얇은 걸로 쭉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어 가지고 모리시네이케이션을 충분히 풀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해양 플랜트 그 구조물들이 라지 다이아메트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지 다이아메트가 됐고 FMV 모델이랑 모리슨 이케이션을 라지 다이아메트용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살짝 튜닝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 때 했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 했던 거는 CFD로 여러 가지 모델을 쫙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힘을 하나로 파일로 합쳐가지고 개수를 이제 어떻게 역도출하는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지 다이아미터용 모리슨 이케이션, 뭐 CMCD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도 타신 교수님이 또 되게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연구를 했었던 게 있고 그래서 그거가 연이 돼서 제 석사 이후에 박사 연구를 타신과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때 뭘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타신도 제가 웨이브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CFD를 재밌게 다루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 제안을 한 게 혹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이때 당시에 2017년도였는데 2017년도, 18년도에 이때 이제 오일 가격이 갑자기 이제 솟아오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전쟁이랑 그리고 뭐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는데 오일 프라이스가 항상 올라가면 리뉴어블 에너지가 항상 각광을 받아요. 리뉴어블 에너지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가 처음 그 뭐랄까 마켓에 나온 계기가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때도 걸프전 당시여가지고 걸프전 이후에 오일 프라이스가 확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리뉴어블 에너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지금의 저희 쓰고 있는 터바인이라든가 그리고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이 웨이브 엔지 컨버터 관련된 특허가
그때 수도 없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걸프라이 전쟁이 끝나면서 오일 프라이스가 내려가면서 이제 오일이 싸니까 굳이 리뉴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온고잉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다 엎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리뉴얼 에너지가 싹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변동이 심하니까 또 하나의 이슈는 환경. 이거 하면서 이제 또 리뉴얼 에너지가 이제 딱 또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일 프라이스가 또 안정되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또 그거랑 맞아가지고 리뉴얼 에너지가 또 확 올라가고 풍력 발전기 뭐 설계하는 거 확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토대가 되는 기술들은 다 그 1900년대 초반에 다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조금씩 디벨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신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랑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좋다, 나 웨이브도 좋아하고 또 뭐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해서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점은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제 펀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시작하려고 저를 불렀는데 이제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둘 다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신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냥 원래 하던 거 내가 혼자 하겠다 해가지고 모델도 타겟 모델도 없고 그냥 이제 맨땅에 그냥 시작하게 된 거죠. 또. 그래서 그래도 재밌게 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백그라운드 살짝 설명을 해주면 이게 웨이브 에너지 관련된 시설들인데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역으로 보시면은 오일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 프라이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웨이브 에너지 산업이 이렇게 변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웨이브 에너지가 UK에서 하는 의미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나 스코틀랜드에서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월요일날 태풍을 느껴보셨죠? 이렇게 태풍이 되게 자주 오고 바람이 정말 자주 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더 자주 불거든요. 근데 그 파도의 주 원인은 그러니까 주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소스가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파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소스는 그래비티인데 그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항상 이렇게 높은 지역이 이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 부분에서는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의 빛도인데 그래서 웨이브 에너지가 우선 풍부하니까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스코틀랜드에 섬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섬들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게 다 요즘에도 해저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격이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소형으로 가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를 또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세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다음에 혹시 준비는 없네.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의 회사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대부분 그 TRL을 만족 못 해가지고 다 뱅크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나 다 찾아봤는데 만들다가 찾아보다가 한 달 전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두 달 뒤에 되니까 사라지고 다 뱅크럽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 이거 연구하고 있는 학생인데 뭐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실효성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의 사업의 실패 요인은 무엇인 것 같냐?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도 아니고 이게 4대1 사이즈 크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이아미터가 2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됩니다. 근데 실선이 나중에 25m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도 엄청 커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아웃풋은 당연히 그것만큼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뱅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굳이 큰 거 할 필요가 있나? 마치 우리 태양열 판도 저희 집마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영국에는 전원주택마다 지금 다 설치가 거의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태양열 판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게. 뭐 한 5만 원 돈 주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태양열도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데 웨이브에이드 컨버터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냥 작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연구를 했던 거는 소형 사이즈의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를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웨이브 에너지를 항상 오픈시에서 하거든요. 오픈시에서 하면은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버리니까, 이거를 나는 소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방파제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방파제에서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제 중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파도가 있고, 웨이브가 들어와서 이 벽을 맞고 다시 리플렉션 되는 웨이브들이 있거든요. 그 웨이브 두 개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를 어느 정도 잘 맞추면 이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연구 파트로 이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줘서 뭐 부위의 위치라든가 또 부위의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쉐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결국에는 여기에 또 PTO라고 해가지고 파워 테이크오프라고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 PTO의 수학적 모델이 쉽게 말하면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댐퍼의 개수를 얼마로 주면은 파워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래서 그걸 PTO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로 또 시스테매틱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노블티가 있는 거는 아마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연구 중에서 CFD를 이용하면서 컨트롤 스테이지까지 같이 병합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하신 교수님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항상 너가 월드 퍼스트면 월드 퍼스트라고 논문에 쓰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 광고를 잘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한 문장을 진짜 넣기 싫었는데 여기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위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오픈 워터 상태입니다. 전파제는 없고. 근데 이 래칭 컨트롤은 이제 방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위가 이제 저희가 부위가 움직일 때 부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근데 부위가 부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부력이랑 중력이랑 딱 0일 때 부위가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야 이거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중력이랑 부연시가 또 위에서 0일 때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0일 때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부연시가 완전 맥시멈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그러면 부연시가 맥시멈일 때 가속도가 완전 팡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레칭이 그런 뜻인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팡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잡아줬다가 이제 중력이 맥시멈일 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변이가 높아져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할 때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치 컨트롤을 이제 CCM에다가 적용을 해서 CCM에서 실시간으로
도현 씨랑 그 중력에 의한 관성력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CTO 시스템을 이제 CCM에다가 이제 넣어서 컨트롤 스테이지를 변화하면서 이제 파워를 경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기존의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방식보다 더 높은 효율을 네,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연구도 이렇게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네, 박사 때 동안에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컨트롤 스테이지를 CFD에 집어넣어서 더 현실적인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제 연구 주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졸업을 했는데 또 이제 저의 이제 제가 좀 사람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또 좋았던 분을 만난 게 저기 뒤에 계시는 정성욱 교수님인데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 교수님이 제 자리에 그냥 별날도 아니었어요. 제 자리에 그냥 오셔가지고 인준아 혹시 졸업하니? 이래가지고 뭐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나 내년에 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실에 CFD 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혹시 들어오지 않겠니?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제가 들어왔다가 그때부터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트타임 일 시작을 하면서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디스펄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랑 익스플로전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예 전무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CFD를 다룰 줄 알고 그다음에 유체를 공부를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근데 물을 하다가 가스로 가니까 또 이건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스뿐만 아니고 폭발이랑 파이어를 하니까 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카고 탱크 안에 불이 났는데 불을 났을 때 이제 대부분의 저희 선박에서는 CO2를 쓰거든요. CO2를 쓰기도 하고 폼 형태든 아니면 컴프레스드 가스 형태든 아니면 뭐 드라이 파우더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그 중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O2를 분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불이 이렇게 났을 때 이제 CO2 분사기들이 여러 개가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CO2를 팍 분사를 하면은 이제 불이 어떻게 꺼지고 또 어떤 형태를 보이고 온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 또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인데 파이프에서 이제 조그만 리퀴드가 있을 때 거기에 만약 이그니션 소스가 있으면은 이제 불이 이렇게 날 건데요. 그 불을 났을 때 주변에 뭐 히트럭스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를 수행을 했었고 세 번째로 할 거는 여기 이제 암모니아 스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풀파이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암모니아들이 있을 때 불이 붙으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드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IDC 코드랑 IZ 코드라고 이제 IMO에서 나오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IZ 코드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이제 인클로즈된 스페이스는 이제 30번의 에어 체인지를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저기 암모니아랑 수소를 연구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질문이 이 30번이 어디서 나온 걸까? 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럼 이 근거는 뭘까? 이게 현재는 LNG 기준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럼 이게 암모니아로 가고 수소로 가면 이 30이라는 게 충분한가? 약간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가상 이제 CFD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고 그것 중에 이제 결과가 이제 여기 보시는 거고요. 그 아모니아가 몇 퍼센트가 차지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그 디스퍼전이랑 환기가 어떻게 잘 되는지 이거를 연구를 조금 더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곧 퍼블리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네, 제 연구랑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얼마나 있죠? 네, 좀 뭐 질문 있나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실험은 제가 안 했고 다른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서로 비교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실험을 또 직접 하고 싶긴 했는데 그때 수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표 관련된 것도 논문이 두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도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입으로 뭐 생활에 관련된 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 그러면 그게 저거 애니메이션 틀려요. 이걸 할수 소티크를 그러면 셀마다 몇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설정한. 그래서 파티클이나 도요실이 있는 게 실제 계산에 있는 그 파티클을 이용하는 데 셀을 얼마 만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서진 라인을 그 파티클로 표현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애니메이션으로 이거지. 그럼 그거는 뭐 별도의 해석 모델을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파트 그렇지. 윤리가 무슨 쟤는 괴로울 거야. 정말 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전화했던 거 다. 자기 그렇게 왜 얘기를 하고 일단 말이 바뀌어야 그래서 원래 오늘 반대로 될것 같아. 저보고, 어이, 뭔가 문제 봐주는데, 빨리 받으러 가면 무슨 바쁜 척 하지 말고. 잘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 약간 미안하다. 제니까 그렇고 F 컴퓨터를 다 바꾸었어. 내가 알게 뭐야? 원래 나오신 거 건강
아, 그때까지 참 나는 선생님 하시는 CS도 있을 수 있죠. 애를 지만 내가 죄송해요. 보니까 그냥 그 보고 왜 이렇게 고맙어? 네, 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잠깐 대리를 안 했을 때 이미 한 3시간 전이었을 때. 그래서 근데 시작하고 했는데 그 서울에 집에가 연구원들이 저희랑 밑에 것까지 쓰거든요. 사실은 다 관리하다는 얘기는 하루 프로젝트 할 때는 너무 많이 그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거나 같이 실제 일을 나온다는 업종이 잘 안 되고 거기 이제 석박사한테 거의 그거를 저는 이제 뭐 응용 결정은 산차의 사람 그거는 항상 근데 월급이 기억이 안 나. 어디가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보다가 이거 어디 있지? 근데 한번 어찌지만 비슷한 과에서 또 요즘에는 일처리가 매번 이거는 그거를 갖고 매번 이거 뭐예요? 제일만에 하는 착하기만 일단 신경 알겠습니다. 심지어 정리해놓은 일단 여기가 정말 일단 다른 앞에서 그래서 이러고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잡게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일단은 근데 무조건 시험 근데 한국에서 뉴스를 하려면 그거 실버 분명 몇 살이야? 우리가 만났어. 그냥 이건 실제로 나는 실제로 이런 대상 치매이잖아. 그런 것들 하나는 방식이 나도 많이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도 ABS를 안 가니까 보수를 지원할 때 ABS에 있는 거고 테마에 있는 거거든요. 영국을 이게 그래도 이제 연속성이 방금 ABS에 그냥 이제 한 수학인 거 완전 할수 있는 아니면 이번에 그런 약간 그런 거 그들은 뭔가 관련된 영어를 쓰는지 그들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그래? 진짜 생산의 대다수는 그 거쳐가 되는 거 그리고 연료를 쓸수 있는 세상에 그래야 좀더 뭔가 설마 뽑았어. 금방 말했잖아요. 위에 오빠가 참 말에 좀 볼까? 그런 말 그건 딱 제일 알아. 그렇지 않아. 말이 그래서 머릿속에 와이프 있어. 바로 머릿속에 있어. 바로
뭐가 너무 반복됐나? 내가 XY로 보면은 알까? 들고 왔는데 너무 헷갈려. 어제 옆에 제가 나가야겠다. 그거 했어 안 했어? 거기 신경이 보통이야. 말했대요. 호주에서 신경이 그런 거 알고 신경이 같이 들어가. 내일 맞아요. 목사 최종아. 나중에 건설이 나오긴 했는데 건설이 거기 패션이 된다고 했어. 우리 펜션 영도가 맞잖아. 아니, 지금 아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좀 그냥 시간이 선포이션 오퍼레이션 모드에 인포츠를 잡아서 필드 펑션이랑 오퍼레이션 모드에 그게 원래는 90%였어. 아저 소리 안 나는 거 전에는 나바로 지금 이거 그거 이거 이게 진짜 그랬었던 거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면 거의 뭐 스크래치를 그냥 주거나 아니면 내가 HPC를 써야 되니까 HPC 할때 명령을 넣어서 오픈을 할때 순서를 나라면은 이렇게 갖고 근데 오퍼레이션 모드 쓸 때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제가 정말 제가 뭐지 이거 한 제가 이거 얻어 이거 진짜 박사님들 진짜 박사님 코스피 5천 명 전문가가 지원도 세상 인구가 해주시고 이게 그거 해놓은 거 같아요. 루프를 네가 알고리즘에 짜놓으면 여기 안에다가 루프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우선 루프를 돌리게 했고 이 루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타임 업데이트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루프 카운트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루프 카운트 안에 타임이 들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거 판단하는 알고리즘 하나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제일 적어놓은 거는 그 속도인데 PTO의 속도랑 그다음에 보이의 속도 그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잡을지 안 잡을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루프를 집어넣고 여기 안에다가 필드 펑션을 넣어주세요. 아니면은 그 판단하는 파라미터들을 제가 집어넣으면 속도를 읽는 모니터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안에다 여기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 개를 뭐 곱했을 때 0이 되면은 뭐 멈춰라. 약간 그런 식으로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집어넣는 거죠. 이게 진짜 매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는 걸 집어넣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이 파라미터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댐퍼를 집어넣는 걸 했어요. A는 넣긴 넣었는데 고정값으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댐퍼를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은 실제로 보이가 움직일 때 이 댐퍼에 걸리는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플러스에다가 아예 멈춰버리는 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때 이 CTO가 들어간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갑니다. 네. 그 익스터널 포스에다가 그래서 이 셋 파라미터에다가
그 익스터널 포스를 들어가는 변수랑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필드 펑션으로 그 다 계산을 하니까 그 계산한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위에다가 그 함수 값만 넣어, 아니 변수 값만 넣어주는 거예요. 베리어블 값만 넣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뭐 저는 이미 다 끝난 연도라 파일이 필요한 파일을 주세요. 파일 뭐 드릴게요.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끝에 피직스를 다 넣어주려고요. 그 마지막 끝단에. 네. 이걸 다 넣어줘야 계산이 도는 거예요. 그걸 안 넣으면은 계산이 안 돼요. 네. 연주만 바뀌고 그냥 시뮬레이션 스탑해요. 그러면은 모션 대화하면 그냥 이렇게 멈춰라 다이렉트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댐핑 재수랑 뭐 외부 힘을 넣어서 막 네. 이게 네. 그래서 실제 이 파일을 잠깐만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